네, 170쪽부터 하면 지난 시간 한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정규분포. 근데 표준 정규분포표를 줬어요. 아, 변수를 표준화란 얘기겠구나.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 어느 정도 풀이 경험이 있으니까 0.0013을 보면 누구랑 짝지으면 좋겠어요? 얘랑 짝지는 게 좋겠죠. 0.5 빼기 0.4987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0.0013은, 몇이야? 3보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아니죠. 미안해요. 3보다 커야 되는 거지? 왜냐면, 0부터 3까지 이 부분이 0.4987이라는 얘기는 이만큼이 0.0013이라는 얘기니까, 그지? 이 정도를 잘 찾으면서 가야겠죠? 그럼 결국 K를 표준화시키면 3이 나온다, 그죠? K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게 3이다, 그죠? K는 65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정도? 숫자 보고 여기랑 누구일지 짝짓기. 안 어렵죠? 220번 해보실래요? 220번 할게요. 0.1587은 짝꿍이 얘죠, 얘. 0.5 빼기 0.3413. 그러려면 변수 표준화했을 때 몇이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된다. 이거 이해될까요? 자, 0.1587은 0.5 빼기 0.3413이죠, 그죠? 잘 생각해보면 평균이 0이고 이렇게 돼 있죠? 표준화 할 거니까. 자, 0.3413이라는 얘기는 0부터 1까지 여기가 0.3413이야, 그지? 그렇다면 0.1587은 여기에 0.1587이야, 그죠? 문제가 작은 걸로 하고 싶대, 그지? 그럼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여기가 45를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야 된다, 그죠? 45에서 평균 빼고 10 나눈 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M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필수 예제 19번. 아마 문제가 했어요. 자, 네, 이어서 해볼게요. 필수 예제 19번 봐보면 1000명의 평균 키가 164, 표준 편차가 5래요, 그죠? 키라는 친구는 평균 164, 표준 편차가 5, 분산 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다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래요. 표준 정규분포표 나왔다. 또 변수를 표준화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170cm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냐, 그죠? 170cm 이상. 그럼 이거는 1번은 구하라는 게 키가 170 이상인 걸 구해라. 또 변수 표준하면 되죠? 그럼 Z로 표준하면 이제 좀 암산해서 갈게요. 170에서 164 빼면 6이죠. 그거를 5로 나누죠? 1.2에요, 1.2. 그럼 뭐야? 1.2까지가 0.3849니까 0.5 빼기 0.3849를 계산해주면 1번 답이 나오겠고. 자, 두 번째요. 자, 요거 때문에 가끔 애먹는 경우가 있어서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170 요거. 자, 얘를 표준화시키면 170은 아까 1.2라고 표준화를 이미 해놨죠? 자, 이번에 160에서 평균인 164를 빼요. 마이너스 4죠? 그걸 5로 나눠요. 마이너스 0.8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확률은 0.2881이랑 0.3849를 더하면 되겠죠. 나는 안 할래요. 잘 해보세요. 자, 이게 뭐야?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일 확률이에요, 그죠? 근데 몇 명인지 구하래. 전체가 1000명이니까 그 1000명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럼 결국 답은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답이 나오겠다. 우리가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여학생일 확률이 20%래. 100에다가 0.2로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어떤 확률이 정해지면 전체 값에다가 곱하면 그 학생 수가 나오는 거죠. 자, 223번 해볼래요? 한번 봐볼게요. 민석이가 이제는 어떤 거를 확률 변수로 삼을지도 잘 삼아야 돼요. 아까도 키를 확률 변수로 삼았죠, 그죠? 자, 이번에 확률 변수로 삼아야 되는 거는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죠?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 표준편차 5니까 분산이 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걸리는 시간, 아니, 등교 시각 38분 전에 출발했는데도 지각한대요?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3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거 표준화하는 거죠. 그러면 38에서 평균인 30을 빼요. 8이죠. 걔를 5로 나눠요. 1.6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1.6보다 클 확률. 0부터 1.6일 때까지 확률이 0.445이니까 그럼 1.6보다 크려면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그죠? 0.5에서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Z라는 친구가 평균이 0이잖아. 근데 0부터 1.6까지 요만큼이 0.445이래.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1.6보다 큰 데잖아. 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0부터 요만큼이 0.5인데 여기 0.445이야. 그럼 여기는 0.5에서 0.445를 빼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자, 다음 장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까지. 자, 320명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서 2,000명이 응시했대요. 응시자의 점수의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 응시자 점수는요.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니까 분산은 7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죠. 그죠? 합격자의 최저 점수. 자,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약간 농담 삼아서 한 건데 개개 명명 뭘 구하라는 거야? 확률 구하라는 거예요. 자, 뭐 싫으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뭐 힘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320명을 뽑는데 2,000명 응시하는데 그러면 응시자는 합격을 하려면 320등 안에 들어야 돼. 그지? 그걸 확률로 구하면 2,000분의 320인 거지. 그럼 얘는 0.16인 거지. 그럼 확률로 얘기하면 이 친구는 0.16 상위 0.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정규분포로 나타냈을 때요. 평균 0이고 0.16인 걸 찾아봐. 아싸 좋네. 그지? 0부터 1까지가 0.34야. 그럼 1부터 끝까지가 0.16이겠지. 합격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중에서 최저 점수야. 여긴 거지. 여기에 놓인 사람의 점수가 몇이냐는 거지. 자, 보면 지금 내가 그린 거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맞춰놓은 상태인 건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지. 그럼 얘를 그걸로 가지고 가는 거야. 그지? 요거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했을 때 1에 가려면 몇 점이어야 되냐는 거지. 그 몇 점인 걸 모르니까 내가 그 몇 점을 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그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이 친구가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X가 52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525점이 최저 점수다. 요거 이해될까요? 네. 자, 요게 그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어렵죠? 다시. 자, 명명, 개개, 확률 구하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참 초등학생들이에요. 자, 320명 중에 2,000명 중에 320명이 합격한데 그럼 나는 320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게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비율이 0.16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본인의 비율이 0.16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격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죠? 그걸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나타내 보면 있을 때 여기가 0부터 1까지가 0.34래. 여기 0.34라고 이렇게 알려줬어. 그지? 그럼 기분이 좋잖아. 여기에 딱 0.16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합격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지? 표준화했을 때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1.5가 나오든 1.2가 나오든 그래야 합격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합격하는데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최저 점수를 구하래. 최저는 어디야? 딱 여기에 딱 걸친 거 턱걸이잖아, 그지? 여기 추합인 거야, 추합. 여기가 몇 점이냐, 그죠? 여기가 몇 점이냐? 모른다. 이렇게. 얘를 표준화하면 1이 나와야 된다고. 얘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게 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요거를 집에 가서 다시 해보세요. 요거 나와요. 학교 시험 꼭 나와. 자, 통계가 쉽다라고 한 이유는 응용 문제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경우의 수 1단원은 지멋대로예요. 대비가 어려운데 통계는 이거 어려운 문제. 아까 했던 YZ 비교하는 거 그거 말고 없어요. 더 어려운 문제가. 요거 잘 이해해서 224번 하고 쉴게요. 자, 요 패턴 거의 나와요. 거의 웬만하면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자, 수험생들이 응시한 어떤 시험 성적은 평균 75, 표준 편차 9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상위 10%에게는 평점 A를 준대요. 평점 A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죠? 평점 A를 받으려면 나는 상위 0.1% 안에 들어야 돼. 아니, 10%니까 0.1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지? 0.1이 어디냐를 찾아보려 했는데 얘가 이제 기분 좋은 친구죠. 1.28까지가 0.4래? 그럼 앞에가 0.1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나는 평점 A를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평점 A를 받는 건데 평점 A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는 어디야? 여기가 딱 최저 점수인 거지. 그럼 최저 점수를 내가 X라고 했을 때 이 X라는 친구를 표준화시키면 1.28이 나된다는 얘기지.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이 친구가 1.28이다. X는 이제 잘 계산해 보세요. 못하겠어요, 이걸. 이건 잘 계산해 보세요. 요게 이제 다예요. 사실 한 줄로 풀린다는 거 이렇게 문제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여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네, 넘어가서요. 자, 연습 문제 쪽 가서 175쪽에 162번 한번 해보세요. 162번 할게요. 자, X가 정규분포 요걸 따른다. Y가 정규분포 저걸 따른다, 그죠? 근데 X랑 Y를 비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화하라는 문제인 거죠. 자, 변수의 표준화를 언제 쓰는지를 이미 정리를 했었죠. 변수의 표준화. 변수의 표준화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 요걸 이용해서 확률을 쉽게 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X, Y처럼 서로 다른 기준인 변수를 비교할 때 변수의 표준화를 해서 모두 다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분산이 1인 상태로 만들어서 비교를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X, Y 이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 그지? 둘 다 똑같이 Z로 만드는 거예요. 왼쪽은 자, K에서 평균인 5를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눈 거는 Z에서 자, 평균인 16을 빼고요. 표준 편차인 4로 나눈다, 그죠? 이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둘이 같으려면 Z라는 친구는 평균이 0이죠. 분산이 1이에요, 그죠? 자, 어떤 친구보다 클 확률이랑 어떤 친구보다 작은 확률이 같아야 돼요. 아까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한 친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친구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려면 둘이 부호가 정반대, 즉 합쳐서 0이다, 그죠? 얘랑 얘를 합하면 0이 나온다를 풀어주면 K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거. 자,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통계에서 응용 문제는 요거랑 아까 했던 320명 중에 2000명 중에 320명 요거 말고 없어요. 자, 이거를 외워서 오세요. 이거 정도는 외워서 오시고 164번 하고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164번. 자, 보면 출처도 수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통계 단원에서 이 정도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무조건 거의 웬만하면 쉽게 나오는데 아주 보기 드물게 거의 한 7, 8년,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문제예요. 거의 나온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변별력을 주고 싶다. 그럼 그 소스는 이거일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서. 자, 쭉 보면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이고 표준편차 500이니까 500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 5%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대요. 문장 이상하죠, 벌써부터. 자, 2000m, 네, 다시.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는 15%가 자가용을 타고 온대요. 그 다음에 2000m 미만인 사람들은 5%가 자가용을 타고 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쭉 했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 뭔 문제야? 확률. 조건부 확률 문제. 파악했어요? 조건부 확률 문제. 보세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 하나를 선택한대, 그지? 아니, 여기로 온 고객은 2000m 이상인 중에서 2000m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85%는 자가용이 아닌 거잖아, 그지? 그리고 2000m 이하인 사람 중에서도 95%는 자가용이 아닌데 자가용으로 온 사람 중에서 본다, 이런 얘기죠. 시선이 좁혀졌죠? 아, 조건부 냄새를 딱 맡아야 되는 거지. 아, 이거 보면서 아,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온 사람은 얘도 있고 얘도 있죠, 그죠? 그 중에서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내가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한다라고 친다면 조건부 확률이니까 밑에는 PA 더하기 PB가 오고 분자에는 2000m 미만인 PB가 오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전체가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이잖아.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은 얘 아니면 얘지, 그치? 얘랑 얘를 더한 게 전체가 되고 그 중에서 뭘 물어봐요? 그 중에서 거리가 2000m 미만이었을 확률인 거지. 그 중에서 얘를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 얘를 얹어준다. 조건부 확률 요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 됐을까요? 그럼 난 PA, PB만 구하면 답이 나와, 그죠? 그러면 2000m 이상 중에서 15%래? 2000m 이상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얘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얘가 있잖아, 그지? 대놓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가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러면 거리가요? 몇이지? 20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면요. 자, Z로 바꾸면 암산할게요. 2000에서 1740을 빼면 280이죠. 걔를 500으로 나누면요. 0. 몇이에요? 52 이렇게. 그럼 뭐야? 거리가 2000m 이상일 확률은 0.3이죠. 바보야. 0.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뭐야? 2000m 이상이면서 그 중에서 15%가 자가용을 끌고 오는 거니까 A의 확률은 0.3 곱하기 0.15다. 그죠? 그럼 더하기. 자, 그럼 2000m 이하의 확률은 0.7이 되겠죠. 그죠? 0.7 곱하기 그 중에 5%가 자가용을 끌고 오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시장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2000m라고 해볼게. 여기도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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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m지. 요만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0m 바깥쪽에 살 확률. 이 바깥쪽에 살 확률이 몇이야? 0.3이지. 2000m 안쪽은 0.7 아니? 이거 이해될까요? 2000m 이상이 0.3이니까 그 반대는 0.7인 거지. 2000m 이상이 0.3이잖아. 다시 한번 설명. 다시요? 네. 요거잖아, 그치? 거리가 2000m 이상의 확률 구하는 거죠? 얘를 뭘 이용해? Z, 표준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암산 안 할게요. 2000에서 평균인 1740을 빼고 500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Z가요? 위에가 280이죠, 그죠?
미안해. 260이죠. 미안해요. 260. 500분의 260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1000분의 520이죠? 1000분의 520이에요. 그러면 0.52다. 그죠? 근데 0부터 0.52까지가 0.2지. 그지? 0.52보다 큰 거는 0.3. 그지? 여기는 0.3. 그죠? 이거 그랬죠? 여기 똑같은 거 언제쯤 되지? 이렇게. 요거만 이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지.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통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조건부를 끌고 온 거죠. 사실상 이거는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조건부 확률 이렇게 섞어서 나온다라는 거. 요거 외에는 진짜 없어요. 기출 문제가 없어. 어렵게 나온 사례가 거의 없어요. 요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온 게 뒤에 하나 더 있네요. 자, 여기 뒷장.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요거 관련해서 조금 나오는데, 시간이 없나? 네, 해볼게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요. 자, 일단은 통계 단어는 깊이 있게 증명을 많이 안 한다고 그랬죠. 자, 어떤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알려져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궁금해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암기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된다? 암기를 하면 된다.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중에 3월달 교과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중요한 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를 때, 그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를 때, 참 표현도 이상해요. n이 충분히 크다, 그죠? 충분히 크다? 뭐가 충분한 건데, 그죠? 참 애매해요. 충분히 크다. 일반적으로요, n이 100보다 크면 충분히 크다라고 하고, 그럼 95에는 안 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자, 따지면 안 되고, 대충 봤을 때, 그냥 괜찮아. 이러면 참 애매해요. 교과서도 이렇게 충분히 크다 써있는데, 충분히 크다. 일반적으로 n이 100보다 큰 건데, 그럼 90일 때는 안 되냐? 아니, 90일 때도 돼요. 80일 때는 안 돼? 80일 때도 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근데 학교 시험에서 논란이 없으려면 웬만하면 100 이상으로 숫자를 줄 거예요. 웬만하면. 자, 만약에 n이 충분히 커요. 그럼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규분포는 평균, 분산이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항분포인 것처럼 하지만 만약 이항분포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옆에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어? 그럼 이항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바로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정규분포 한 달이 거쳐서 간다. 이런 느낌? 자, 뒤에 가면요. 이항분포했다가 정규분포했다가 다시 이항분포했다 정규분포했다.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뭐 여튼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n이 충분히 크다. 나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대요. 충분히 크면 그렇대. 참 애매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세요. n이 충분히 크면 얘를 정규분포로 이어갈 수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얘가 왜 필요하냐면 밑에 가서 예시를 풀이를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 예시.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질 때 6의 눈이 100회 이상 130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거 읽으면서 이항분포 냄새가 나야 되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정해져 있죠. 6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진짜 이때 나오는 횟수를 내가 x로 잡는다면 x라는 친구는 이항분포 720,6분의 1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100회 이상 130회 이하래요. 그러면 그럴 확률인 거지. 100회 이상 130회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항분포는 뿌리가 어디였냐면 2, 3 확률 변수였어요. 그죠? 얘를 실제로 구하려면 x가 100일 때, x가
101일 때 이거를 다, 이 짓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짓을 다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걸 계산하면 이거 하루 종일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에서도 이렇게 티를 내줄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야?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야. 근데 이 상태에서 표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만들고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규분포 120, 100이니까 10의 제곱이라 이렇게 쓸게요. 일반적으로 여기 자리는 뭐의 제곱이라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표준화할 때도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를 쓰니까, 그지? 그러면 정규분포 120, 10의 제곱을 따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얘를 다르게 풀 수가 있죠. 얘를 이제 Z로 표준화해서 풀 수가 있죠. 자, 이거 조금 빠르게 갈게요. 100에서 평균인 120을 빼 마이너스 20이에요. 표준 편차는 10으로 나눠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130이요. 130에서 평균인 120을 빼 10이에요. 표준 편차는 10으로 나누면 1이에요. 얘를 구하래. 아싸, 요거랑 요거를 그냥 더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0.4772 더하기 0.3413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행횟수가 너무 많아. 그럼 이거를 직접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계산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물론 기준이 좀 애매해요. 기준이 충분히 클 때래. 충분히 큰 거? 난 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러지 말고 유들리 있게 넘어가야 돼요. 자, 요 정도.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21번. 자, 아까 문제랑 거의 같은 상황이죠. 쉬운 문제는 이항분포라고 해놓고 뭘 줘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줘. 그럼 여기서 여기를 바로 못 넘어가니까 매개변수 배웠죠? 미적분 친구들? 약간 매개변수 T 느낌인 거지.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럼 이항분포 600,5분의 1을 따른다. 그러면 정규 분포 몇이지? 240, 144죠? 그러니까 12의 제곱이라 써줘야겠죠, 이렇게? 이 x라는 친구는 이항분포 600,5분의 2, 정규분포 240, 12의 제곱을 따른다. 자, 이때 얘를 구하래? 그럼 얘를 표준화하라는 얘기예요, 표준화. 204에서 평균인 240을 빼면 마이너스 36. 그걸 1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264를 평균인 240으로 빼면 24. 걔를 12로 나누면 2. 얘를 구하라. 그럼 뭐 하면 돼? 0.4772, 0.4987 더하면 된다. 그죠?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니까 더 안 할게요. 요렇게. 이항분포인데 표준 정규분포 써라. 정규분포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227번 해보세요. 227번. 자, 본인이 이항분포를 개념을 딱 잡아와야겠죠? 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450,3분의 2를 따른다라는 게 바로 잡혔어야 되죠. 자, 여러 가지의 힌트들이 있는데 먼저 확률 질량 함수래, 그지?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 쪽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서 확률들이 어때요? 독립시행의 확률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항분포구나. 450회를 시행했을 때 0번 나올 확률, 그지? 450회 했을 때 x번 나올 확률. 한 번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일 때 이렇게. 이항분포구나. 라는 걸 알아채야겠죠? 자, 이걸 보고 알아채지 못하면 지금 빨리 이항분포를 다시 복습해야 돼요. 여튼 이렇대요. 근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는 정규 분포 300, 10의 제곱 맞죠? 이렇게 10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럼 이 친구 구하래요. 그럼 Z 280에서 평균인 300을 빼면 마이너스 20. 걔를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죠? 0부터 2까지 0.477이라네. 그럼 이 친구는 몇일까요? 0.5 더하기 0.4772죠. 자, 혹시나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큰 요걸 물어보잖아, 그지? 여기는요? 여기 0.5죠? 여기는요? 얘잖아, 그지? 0.4772죠? 그래서 더하면 0.9772. 이 정도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22번. 자, 요게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연습 문제 있는데 아직은 아쉬워요.
자, 필수예제 22번 봐보면 약을 투여했대요. 치유될 확률이 0.6. 150명의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벌써 무슨 냄새 나야 돼? 이항분포 냄새 나야 되죠. 왜?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그죠? 그때의 확률 구해라. 확률 구해라 이런 얘기죠. 아, 그럼 이 친구 네, 치유되는 그죠? 네. 150,0.6이죠? 이 친구는 정규분포로 넘어가면 90, 6의 제곱이죠? 90,6의 제곱. 이거 그냥 암산했어요. 자, 이때 문제 물어보는 건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인 거죠. 99명 이상, 그죠? 네. 그러면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 구해라,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또? 99에서 90 빼요. 9, 6으로 나눠요? 1.5, 그죠? 그럼 뭐야? 0.5 빼기 0.4332다.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도 별로 안 어렵죠? 이 정도 빠바박 오세요. 자, 마지막 문제니까, 저기, 연습 문제 169번 하고 집에 갑시다, 요거. 지금 보면서, 확률이 딱 고정돼 있구나. 그거를 여러 번 하는구나. 이항분포 냄새가 확확 나야 되죠? 내가 만약에 10점을 얻는 횟수를 내가 X회라고 하면 2점을 잃는 횟수는 1600 빼기 X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X라는 친구는요, 이항분포 1600, 5분의 1을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832점 이상이 되고 싶대. 자, 처음 0점에서 시작했대요. 0점에서 시작해서 10점이 X에 나오면 10X, 2점 잃는 게 1600 마이너스 X에 나온다면 이렇게 이 친구가 832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요거를 X에 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귀찮아서 못하겠어서 몇이 나와요? 336이래요. 자, 계산을 하면 336이 나오는데요. 이거 근데 귀찮아서.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하고 싶어. 근데 확률 구할 때 저기 넘어가라는 얘기지? 표준 정규분포로. 그럼 이 친구를 정규분포 320, 8의 제곱인가요? 16의 제곱이죠? 320, 16의 제곱. 그죠? 을 따른다. 그러면 이 친구는 Z로 표준화했을 때 336에서 320 빼면 16을 나누면 1.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0.3413을 빼면 나온다. 요거 이해될까요? 네. 중간에 계산 과정은 얘를 얘로 하는 거 그냥 안 한 거고요. 요건 조금 암산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요거까지만 잘 이해하면 되고, 하나만 더. 요거 보면 딱 냄새가 나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무지 많이 넣었네, 그지? 그럼 뭐야, 이거 무슨 얘기일까? X가 이항분포 100, 5분의 1을 따를 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22회에서 100회까지는 물어보네, 그지? 이걸 다 이항분포니까 원래는 다 하나하나 계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규분포 넘어가서 하라는 얘기인 거야. 네. 얘를 보고 1로 와서 1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문제 푸는 거야. 됐죠? 네, 갑시다.